안녕하세요. 도경환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게 그 화면에 보이다시피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뭐 판례 같은 게 새로운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속보를 좀 보던 중에 며칠 전에 이제 나온 판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7월 12일 날 있는 판결인데요. 집합 건물 중에 일부 전유 부분 철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특별한데 특이한데 조금 이제 좀 낯설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철거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건물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철거한다라는 느낌들인데 집합 건물이라고 보면은 요렇게 있죠. 그럼 그 중에 한 호수를 철거한다? 좀 낯설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많이 얘기할 때 뭐 아파트나 빌라에 뭐 예를 들면 301호가 경매를 당했어. 그러면 그 301호를 누가 그 빼가겠어? 성냥갑처럼 누가 안 훔쳐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농담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본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집합 건물의 한 호수를 철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길래 요거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첨부 파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사건 번호는 2017에 20424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 철거에 관한 소송이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는 경매쟁이지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은 참 보면은 분쟁도 많고 이래저래 어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이 좀 많구나. 어쨌든 경매쟁이는 경매쟁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건인지 한번 쓱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심이라는 것은 이제 대법원 이전 단계 판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가 79년이고, 이 구분 건물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소외인이라는 것은 이제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 예를 들면 전혀 다른 B라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의 토지, 자, 건물은 B였던 거죠. 그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 있는 소의 조합이라는 게 있었나봐요. 조합이 소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 2기일인 80년 며칠 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 이 사건 토지는 소의 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있으니까 이때 이 79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B 거라면은 토지는 조합이었던 거죠. 일종의 C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보면은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땅은 조합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소외인 즉 원고도 아닌 피고도 아닌 전혀 다른 B라는 사람이 거였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팩트. 근데 이제 민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저당권의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79년도에는 토지는 조합거였고 건물은 B 거였으므로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요 건물인 B가 전혀 새로운 뭐 F나 이런 사람의 소유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토지 주인인 C가 그 다음에 D가 됐겠죠. 뭐 이런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라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건물이 집합 건물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된 사건.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아가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지상권도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상의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매매나 기타 이제 공매 뭐 이런 원인으로 그 토지 소유자랑 그 건물 소유자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가 관습상 그 지상권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애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소유자가 이제 현재 있는 소송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토지 주인이 문제는 이제 그 철거를 요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철거를, 그러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대립을 했으니까 소송까지 갔겠죠. 자, 전유 부분의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 이 피고가 했나 봐요.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뭐 아파트 뭐 203호를 철거 가능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 302호를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동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대지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이 없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무단 점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지라는 건 대지 토지죠.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면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빌라가 있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요 소유자는 이 사람이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개별 호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 소유자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원인이 없으니까. 그 원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말했던가 지상권이 성립하다든가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이 성립했다든가 지상권이란 건 야 지료를 줄게라고 대화가 됐다면은 당연히 철거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임차권 같은 경우도 토지를 빌려 쓰고 있다면은 당연히 뭐 임대료를 주면 되니까 그런 어떤 거가 그 어떤 합리적으로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처럼.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사용한다면 이렇게 됐죠. 무단 점유한다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건물만 매각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그 건물만 매각 사건을 낙찰받았는데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철거당하지 않겠죠. 단만 지료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의 이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그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있었던 사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 소송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사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일동의 집합 건물 중에서 일부 전유 부분만 떼가지고 철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나 구분 소유자 전체를 상대로는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으면 철거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하죠. 그죠? 개별 호수만 철거하는 건 힘들지만 전체 호수를 동의를 받거나 판결을 받았다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유 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있어요.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 개시에 철거를 하려고 직접 나갔으면 어쨌든 철거를 못하는 건 물리적인 사실이죠. 개별 호수만 떼가지고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장애 요건일 뿐이지 굳이 철거 판결까지도 기각할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철거 요청이 들어오고 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철거하라라는 재판은 하되 사실상 이거를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건 집행 불능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대지권에 상응하는 계쟁 지분, 다투는 지분이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분 건물을 철거할 의무도 있고 이 사건 구분 건물이 3층 집합 건물 중에 2층에 있다는 이유로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장애 개시 요건에 장애 요건에 불과하다면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떻게 2층 하나만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거가 뭐 완벽한 철거 아니더라도 뭐 운짝이고 뭐 다 뜯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철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둥 주벽을 치지 않고 기둥 치지 않고 가서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겠다를 철거로 본다면은 굳이 철거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철거할 때 어떤 벽은 쳐야 되고 어떤 벽은 안 쳐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그 지분권자 다른 그 집합 건물 어떤 구분 소유자들한테 원성을 살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 그 집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호수에 대한 어떤 철거가 뭐 이렇게 딱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장애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고 판결 자체는 철거 청구를 하게 되면 철거를 판결은 내려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조금 특별한 거죠. 특별한 판결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심은 피고가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금을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대지권으로 등기해야 될 계정지분 면적에 해당해서 임대료를 상응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 있을 때 토지 감정이 실제로 건물이 깔고 있으면은 토지 감정이 좀 낮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상권 소송을 하게 되면 건물이 없다고 치고 그 온전한 나대지를 가지고 지료 청구를 산정합니다. 요거가 지료 소송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하고 똑같은 법리로 위에 있는 어떤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지료를 청구하라라는 판결을 확인한 거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은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고요. 이미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소개하는 판결은 그겁니다. 그 집합 건물 개별 호수들도 철거 소송을 해서 철거 판결이 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